오늘 주제는 과학과 디자인의 만남이에요. 과학, 그 중에서도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 또 프랙탈 이런 것들과 예술, 그 중에서도 디자인, 예를 들어서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전시 디자인 같은, 그 다음에 SF 영화에 등장하는 디자인들이 어떻게 과학과 만나는지 오늘 여러분들 과학 토요토크 시간 강연 잘 들으시면 더 잘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승환 교수님 여기 모셨는데, 포항공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 중심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아 태평양 일용 물리센터의 본부도 지금 포항공대에 있고, 물리학 같은 이런 순수과학 쪽으로는 아주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그 물리학과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승환 교수님이 정말 바쁘신 분인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마정혜 선생님은요, 여러분들 그 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 또 여러 전시관들 가보셨을 텐데, 거기 가면 실내 그 디스플레이드 된 전시물들 많이 보셨죠. 그 전시물들 디자인을 하시는, 그걸 전공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건축 디자인도 하시고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보적인 또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역시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마정혜 선생님이 옷을 신경 써서 입고 오셨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졸지 말고 잘 들어보시면 이따 마정혜 선생님이 입고 오신 옷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선생님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기에 물리학자는 이제 순수 과학 쪽 전문가이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하시는 분은 어쨌든 예술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학과 예술이 서로 접점이 별로 없고 만날 기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두 분이 한 자리에 모신 거예요. 과연 이 두 분이 함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고 과학과 예술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 그림을 이제 화면에서 보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학과 디자인의 공통 분모로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 들려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인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과 달라도 좋으니까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한번 나눠드린 무선 응답기 있죠? 그걸 눌러서 한번 자기만의 답을 선택해 보세요. 꽉 눌러주세요. 예. 자, 과학과 디자인의 공통 분모로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과연 뭘까요? 금붕어도 뭐 다채로운 색깔을 입힌 이미지가 올라와 있고, 빌딩은 뭔가 막 해체된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붉은 노을에 굉장히 불규칙적인 구름 모양, 그 다음에 고사리 이파리. 자, 집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결과를 한번 보죠. 2번 빌딩이 37%로 제일 많고, 4번 고사리 잎이 33%로 두 번째로 많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군붕어, 네 번째가 붉은 노을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김승환 선생님도 소개하셨지만 카오스, 혼돈, 프랙탈 이런 거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난센스 퀴즈는 아니고요. 예. 오늘 이제 주제인 카오스적인 측면, 프랙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4번이 이제 그 과학적 디자인에 가장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고사리. 네. 왜냐하면 이 고사리 잎은 사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 상에만 존재하는. 이게 지금 진짜 고사리 잎을 진짜. 찍은 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안에만 예, 존재하는 예. 가상적인 고사리입니다. 너무 어떤지 깔끔해. 예. 이 고사리를 만들어낸 것은 예. 간단한 그 수학적 원리예요. 카오스와 프랙탈 원리로 예. 만들어낸 고사리입니다. 예. 놀라셨나요? 이 과학적인 디자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선 여러분은 카오스의 과학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음, 카오스 그러면은 뭔가 뭐랄까 혼돈, 그런 무질서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오스의 과학은 뭔가 불규칙해 보면서도 그 안에 묘한 규칙성이 있고 또 무질서 가운데서도 그런 질서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이 이미지도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 어떤 규칙성이나 질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잘 봐서는 저는 어떤 상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카오스는 이제 많이 흔히 이제 그 나비 효과를 많이 떠올리게 돼요. 네, 나비 그러니까 효과. 예. 나비 아시죠, 여러분? 나비가 한 마리가 날깃을 팔랑팔랑 하면은 그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는 폭풍우가 올 수 있다는 네. 그 나비 효과는 영화도 있죠. 그렇죠.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그 변화가 계속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 차이를 주게 되는 것.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현상이 예측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잡성이 만들어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청하고 싶은데. 네. 사실 그 카오스는 제가 유학 시절 제 박사학위 주제 논문이었습니다. 그 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카오스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무질서하다고 느꼈던 가운데에서 뭔가 질서를 느끼고 뭔가 불규칙한 데서 우리가 규칙한 부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이제 카오스의 규칙은 프랙탈 수학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프랙탈 그래서, 수학. 예. 그래서 프랙탈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프랙탈의 말은 이제 만델브로트라고 이 수학자가 1975년 처음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생님 그 불규칙 속에 질서가 있고 이런 거를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연구를 오래 하신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예. 되실 텐데 사실 저도 그렇고 청중분들도 불규칙 속의 질서라든가 이런 게 어떤 건지 사실 말씀만 들어서는 잘 감이 잘 안 와요. 이 부분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보여드리면, 예, 동영상 준비되어 여러분들 있으니까 이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 만델브로트가 처음 만들어낸 이 가상의 프랙탈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줌을 해서 확대를 해보면은 그 안에 스스로를 닮은 모습이 더욱더 엄청난 복잡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다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저기 주민에서 들어가니까 똑같은 모양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확대하니까 뭐 무슨 패턴이 계속 나오네요. 또 무늬가. 예. 마정 선생님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역시 그 디자인 하시는 분 예. 입장에서는 또 미적인 부분을. 이 예. 복잡한 모양 이면에 발견되는 그 아름다움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술과 과학이 맞닿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프랙탈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일단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 과학적인 것도 맞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또 예술적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최초의 그 도형 모습이 지금 또 나왔네요.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예. 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연 속의 불규칙성, 그것을 뭐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또 규칙성을 끌어낸다. 요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프랙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 프랙탈이 실제 자연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지금 네. 이제 보여주신 동영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조건화를 시킨 뭐 그런 건데 자연 속의 프랙탈이라는 거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만델브로트의 프랙탈,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고사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고사리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는 예를 들면 구름의 모습들, 예. 구름의 변화무쌍한 흐름, 또는 이제 번개의 궤적. 예. 저 궤적은 예. 아까 그거하고 뭔가 비슷한 그 예. 그러면 또 우리 주위의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몸 속에 뭐 허파, 핏줄의 모습, 예, 허파과리의 그런 모습이네요. 예. 생체 모습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 광대한 이- 우주의 예. 은하의 분포 이렇게까지 우주의 분포.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프랙탈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자연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예, 예. 이러니까 자연 속에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네. 이게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이제 예술이나 또는 이제 마정희 선생님 전문 분야이신 예술 중에서도 디자인 분야 그렇게 이제 접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학과 디자인이 이제 만난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마정희 선생님께 한번 네. 마이크를 드리면서 네. 디자인 전문가로서 그 방금 김승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프랙탈이라든가 자연 속의 카오스 패턴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학과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탱크 핸드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이태 예. 네, 어깨에 메고 다니는 탱크 핸드폰. 그 벽돌이. 네. 벽돌폰이라 그랬었죠. 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보다 더 옛날 모델 같은데. 이렇게 예. 큰 핸드폰을 어깨에 메고 4kg가 됩니다. 이 핸드폰이. 네. 이런 것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디자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학의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색깔도 네, 알록달록 색깔이 이쁘네. 너무 예. 예쁩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 핸드폰, 예. 네, 이걸 보시면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핸드폰의 진화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진화, 이건 곧 과학이 진화했고 디자인이 거기에 융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뭐 기계가 작아지고 이런 차원만의 문제인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거와 같이 디자인도 발전한다는 네, 예, 거기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이 또 나와야 되는 걸 그럼요. 테니까 예. 네. 사실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생각하면 과학 기술의 발전만 생각하지 거기에 동반하는 디자인적인 발전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점을 좀 우리가 새삼 좀 깨달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김 교수님께서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안 어려우신가 봐요. 카오스 이론에서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형태가 어떤 구조를 이룹니다. 어떤 구조적인 것 네. 그리고 그 형태가 움직이는 변화, 표현 예.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예. 있는데요. 시각 요소, 네. 형태 구조, 그다음에 네. 형태 표현, 표현. 요 세 네. 가지요. 크게 네. 세 가지를 나누는데 그 안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원형 기둥에 무엇인가 끼워 올리는 듯한 조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나믹 타워라고 합니다. 아 건축물이군요. 네. 앞에 나왔던 그 그림을 다 이제 완성을 하면은 네. 지금과 같은 이런 건물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80층이나 되는데 80층. 네. 예. 룸 하나하나를 끼워서 층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예. 1층에서 부는 바람과 80층에서 부는 바람이 다르겠죠. 강하게 불거나 약하게 불거나.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사방에 360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은 하루 종일 변화를 계속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물이 그러면 이게 무슨 상상도나 이런 게 아니고 네. 80층이고 조립식이다 그러면 실제로 건축이 되는 건물인가 봐요? 네, 그렇죠. 지금 아. 건축하신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예, 예. 이게 네. 되게 신기한데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건물의 그 모습이 막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네. 되게- 조립식이면서 예. 변화를 하고 음. 그리고 그 형태들이 실시간으로 자기 구조화를 한 예.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네요. 네. 이거 있으면 전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실제로 어디에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두바이요. 네. 어떻게 답이 금방 나왔네요. 그러게요. 그 우리나라에 이런 건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두바이가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는 나라죠. 네, 버즈 칼리파인가 부르즈 칼리파인가. 역시 그 석유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실험적인 건축도 시도를 하는 모양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예. 건물 모양이 프랙탈처럼 보이는데 네, 예. 그렇죠. 예. 묘한 그러니까- 안정성을 가지고 네. 서 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은 자연이고 그 자연에 따라서 건물 모양이 무작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건물 모양이 이제 프랙탈이고 카오스인 거죠. 바로 그냥 과학자이신 자연의- 분이 보실 때도 그렇게 되게 보시나요? 신기하네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런 건축에서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실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실내. 네. 선생님 전공 분야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간단하게 트라이앵글 구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트라이앵글이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어. 이게 삼각형 구조와 사각형 구조를 원형 기둥에다가 끼웁니다. 같은 형태를 끼우면 각각 삼각형은 3면의 이미지가 있고 사각형은 사각형 이미지가 다 각각 4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요 그림이 그 기둥에 네. 예, 그 삼각형인지 사각형 그 블록들이 이렇게 다 끼워져 있는 그렇죠. 모양이네요. 하나하나 예. 똑같은 예. 형태의 것들이 이렇게 예. 끼워져 있는 조립식인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터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세게 터치를 하면서 지나갈 것이고 네. 어떤 분은 약하게 터치를 하면서 네. 지나갈 것입니다. 음. 여기에서도 카오스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아, 카오스가 정말 디자인에 응용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예. 네. 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짜고서 무슨 그림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